금전적으로 기여를 하는 금전적으로 기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 태국을 입국을 할 때요, 어떻게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90일 체류가 어떻게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90일 신고를 작성하는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그 방법도 있고 해서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국을 입국을 할 때 수년 전에는 태국 입국 신고서가 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에 며칠 날짜 이렇게 해서 나는 한국에서 체류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태국도 입국을 할 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체류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없어졌죠. 태국 관광의 활성화, 태국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태국 수완다품이라든가 공항을 가보면은 굉장히 입국자가 많습니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앴다가 요즘 다시 이제 생겼습니다.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생겼는데요. 그게 입국 카드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PC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먼저 가야 되죠. 가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국 입국 신고서라고 조회를 하니까 외교부, 한국 외교부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주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지금 나옵니다. 쭉 대충 읽어보면요, 2025년 5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입국 절차 디지털 입국 카드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TM6라고 불리는 입국 신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상단에 한국어를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정보,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이 접수된 확인 메일을 보여줘야 돼서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라고. 자, 입국하는 날을 포함해서 입국 전 3일 이내에 작성 및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해도 안 되고 또 지나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국할 때 들어올 때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입국 불허가 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 도움이 될 만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그 사이트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이트를 와보니까요, 얘가 임포턴트 노티스 해가지고 타일랜드 디지털 어라이브 카드 작성을 하는데 안내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바꿨고요. 보니까 입국 카드 처음 들어올 때 작성을 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카드가 이제 수정이 됐을 때 입국사항 이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하는 것 같고요. 자, 입국 카드를 들어가야겠죠. 자, 제가 한번 샘플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은요 그냥 뭐 샘플로 뭐 셀프 엠플로이 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투어리스트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별은 메일, 남자는 메일이고요, 여자는 피메일입니다. 자, 거주 국가 아까처럼 코리아라고 치면요, 북한하고 남한이 나오니까요, 잘 선택을 해서 밑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을 하면 되고요. 한국을 했을 때 눌러보면은 이렇게 C가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C를 누르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도 그냥 쳐주면 됩니다. 010-510-2222. 자, 이렇게 일단은 정보를 넣으면요 계속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자, 언제 도착할 거냐, 도착 날짜가 뭐 예를 들어 5월 31일 날 도착이다. 그리고 탑승한 국가,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한국을 선택을 하고요. 여행 목적, 뭐 헐리데이, 휴가라서 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교통수단은 뭐냐, 상업적 비행기냐, 뭐 프라이빗, 뭐 카고 에어플라인이냐, 뭐 상업적이면 되겠죠. 뭐 돈 내고 타니까요. 자, 항공편이 뭐 예를 들어 에어아시아 같은 거 XJ700이다 이렇게 항공편을 쓰면 되고요. 비행기표 보면 다 써있죠. 비행기표를 확인해서요 항공편을 적어주면 되고요.
밑에는 별표가 없으니까 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출발 날짜, 여행 방법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니까요.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숙박 정보, 환승 승객이며 태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가는 사람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호텔에서 있을 겁니다. 도나주는 어디 호텔? 뭐 방콕에 있으면 방콕 선택하면 되고요. 자, 주소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구글맵 같은 데 봐가지고 호텔의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2-21이고 얘가 뭐 아속이고, 예를 들어 주소가 샘플로 치겠습니다. 소이 뭐 수쿰빗 혹에 있는 아마리 호텔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적당히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 다음 또 넘어가면요. 자, 마지막으로 체류했던 국가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고요. 뭐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었으면 뭐 추가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 상태를 보고 특별하게 고칠 게 없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 저는 다음으로 읽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자, 동의함. 자, 메일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뭐 1234 김 네이버 닷컴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받을 제출을 하면은 이쪽으로 보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메일을 내 PC에다 저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메일을 갖고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마쳤으니까요. 여러분 이 메일 보내준 거 이걸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0일 체류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90days report 라고 쳐보니까 태국이 나오죠. 태국 사이트를 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시기에 어려우면요, 저는 PC에서 구글 크롬을 쓰고 있거든요. 크롬의 오른쪽 위 상단을 보면은 여기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에 가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면은 여기 보면은 뭐 나라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눌러주면은 이게 한국어로 보입니다. 자, 한국어로 봤을 때 90일 이상 왕국이라는 거는 태국입니다. 태국에 체류한다는 신고입니다. 라가지고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90일마다 이민국 직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또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통지할 문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외국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자, 우리가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불편하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직접 제출할 때는 뭐 양식, TM6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민국 가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이게 지원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한국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새로 지원하는 거, 이거는 지원 상태를 보는 거입니다. 자, 신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가지고 눌러보면은 똑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요. 뭐 여권 번호 여기다가 뭐 K11 뭐 3 뭐 자기 여권 번호를 쓰면 되고요. 자, 여기를 눌러보니까요, 코리아라고 치면은 안 나오네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여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성 마찬가지로요. 여기다 뭐 홍길동 치고, 홍 치고, 주어진 이름 길동 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성별, 여기도 보면은 남자냐 여자냐 치면 되고요. 태국 도착 날짜 이게 보시고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통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주로 은퇴 비자라든가 장기 체류를 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소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호텔이면 호텔, 아니면 뭐 콘도면 콘도,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주소 번호, 뭐 골목 소이 몇 번부터 해가지고 집원을 쭉 그냥 넣어주면 돼요.
뭐 주도 같은 데도 뭐 끄랍이냐 방콕이냐 뭐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요. 하나씩 찾아가지고 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전화번호도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약관을 했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제출을 해가지고 홈으로 맨 처음에 가보면은 신청 상태 확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쭉 정보를 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거절된 것도 있고요, 승인된 것도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90일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날짜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미리미리 제가 신고를 했는데 왜 거절이 되는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고 이메일을 한번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이메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으로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90일이 3개월이 지나면서 첫 번째 신고는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에 가서 직접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만들어 놓고도 굳이 뭐 첫 번째는 굳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90일이 되면은 무조건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한번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90일이 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신고를 처음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또 외국을 나갔다, 다시 입국을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신고는 다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무조건 처음에 신고 90일 신고할 때는 방문을 해서 신고하고 직접 신고하고 그 다음 90일 이상 또 계속 체류를 할 때만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들어오자마자 90일 됐다고 해서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보내놨다가 보류됐는지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만 신고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다 승인이 된 줄 알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리젝트 됐는데 안 가면은 이거 벌금 냅니다. 또 90일 넘었다 그래가지고 벌금도 비싸요. 2,000바 이상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무신경하게 신고를 했다고 자기는 제출만 했는데 승인이 된 걸 확인 안 하고 있다가 리젝트 됐는데 그걸 모르고 나서 벌금을 또 내서 뭐 2,000바트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또 금전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 두 번째부터는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90일 신고하고 태국 이 카드 신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좋은 여행 많이 되시고요. 또 자주 가서 이 대서관 사이트라든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